매매가와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전세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호도가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것도 있느냐. 매매가가 오르면 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갭투기꾼들이 전세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가 오른다. 근데 매매가가 떨어지면 매매를 하려는 수요들이 전세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매매가보다 더 많은 호도가 들어가는 곳이 전세가죠. 그럼 앞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철 코앞인데 매매, 전세, 상승세 꺾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어디 거 들고 와요? KB. KB는 쉽게 꺾이지 않아요. 왜? 호가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전세 5억 정도 되는 건데 미리 올려받겠다고 다 7억씩 내나요? 한 5개가 나와 있어요.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가죠. 감정원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니까 전세가 상승이 없는데 KB 같은 경우는 전세가 상승이 이런데 상승으로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꺾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항상 고점에서는 호가 높은 매물은 많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죠. 서울 전세 수급 지수 190.1 수급 불균형 심화됐다. 100이랑 110. 자, 여기가 수요고 여기가 매물이다. 자, 그러면 전세 수급 지수가 당연히 110 정도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90개가 재계약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매물은 10개로 줄고 수요는 20으로 줄죠. 재계약했으니까 90명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 우위 지수는 200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계약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우위 지수는 갑자기 팍 느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 감정원 통계랑 다소 다르다.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KB 통계는 실거래가 플러스 호가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여기다가 부동산들이 전화해서 말하는 이야기들 이런 거 반영하기 때문이다. 오른다고 해야 급하게 계약하죠. 부동산들은 당연히 오른다고 하겠죠. 여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맨날 오른다고 난리치던 그 언론에서 갑자기 이광수 연구위원을 불러서 수석 연구위원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도 이제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려는 언론이 있는데 거기서 맨날 불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름 뭐 다리랑 비슷한 거기였는데 이 사람을 웬일로 불렀다? 맨날 오른다고 하다가 진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빠져나갈 길 만들어 놓는 거죠. 굳건하던 강남재건축 호가 수천만 원 떨어지고 있다.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오른다 이 난리 치고 있었는데 음막 잠실주공 이런 데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재건축 호가의 수도권 미분양 다리가 영어로 뭐 비슷한 데 있어요. 대책 효과 나타나나. 지금 매매 전세 상승세 둔화됐다. 감정원 지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 지표에서는 호가 하락하면은 강남 재건축 호가에서 신축, 구축으로 번져나가고 서울, 경기로 번져나가면서 미분양도까지 나고 있죠. 시가 파라. 재건축부터 떨어진다.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 늘고 있다. 가장 높은 것들만 골라서 호도하고 있다 라는 거죠. 매매 전세 상승세 둔화되고 있다. 매매가 0.0406 710에서도 계속 오른다 하고 있는데 매매가 상승률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 통과한 이후 그때 최고치 찍었으나 그 뒤로 계속 전세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61주 연속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올랐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조만간 하락할 예감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했대요. 지금 보면 언제까지 폭등한 거예요? 임대차 3법으로 호도가 가능한 기간까지 폭등하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가격 변동률 길게 봅시다. 7월 22일 매매가 조금 오르다가 언제부터가 효과가 제대로 나와요? 710 효과는 8월 10일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떨어지고 있다.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8월 10일부터는 온전히 710 이후 영향이 받는다고 그랬었죠. 가계약까지 생각하면은 17일 이때쯤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부터 보더라도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 어때요? 신고일보다는 확정일자가 바로 받기 때문에 신고일 많이 늦어지진 않죠. 7월 30일 이후부터 바로 전국 전세가 상승폭 떨어지고 수도권 마찬가지죠. 지방 마찬가지고 서울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7월 31일 이전까지 호도에서 계속 전세가 상승률을 높였지만 그 뒤에 안정되고 있다. 이게 맞죠. 실거래가 기준이니까 실거래가 중에서도 재계약하는 거 다 제외하고 지금 호가 마구 높이고 있다는 신규 계약에 있어서도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만큼 지들 마음대로 높이니까 안 나가죠. 전세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무너질 곳들 많다. 떨어뜨리는 곳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사상 최고. 당연히 사상 최고죠. 하락세 직전이 사상 최고예요 원래. 그때까지는 계속 사상 최고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세 되면은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죠. 안정은커녕 시장 실패. 자꾸 이런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빨리 완화해라. 규제와 단속 이후 오히려 더 안정되고 있죠. 상승폭 줄어들고 있죠. 문 닫고 도망가고 있죠. 부동산들. 거래량 급감하고 있죠. 투기 수요들 빠져서. 그런데 그냥 그래도 올랐다. 전문가 10인 진단.
전문가들 어디서 많이 보던 전문가들 많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오른다. 그러면서 가을 이사철 전세 대란일 듯. 가을 이사철이 왜 전세 대란이에요? 대부분 재계약하는데. 가을 이사철이요? 여름엔 이사철 아니에요? 오히려 여름 때 애들 방학 이용해서 이사 가는 경우도 많았죠. 재계약하고 있죠, 다들. 가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교수형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가격은 하락세였고 그 이유는 구매 수요가 전세 시장에 머물면서 전세 상승세를 만든다. 그러니까 매매가 하락하면 전세가 상승한다. 매매가 하락하면 전세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왜 이명박 정부 시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되도 않는 인간이 저희한테 맨날 반박하다가 한 두어 번 까였는데 또 반박했었죠. 뭐. 결국에 제가 얘기한 게 맞았죠. 이명박 정부 시기 때 뭐가 있었다? 개발한다고 이주수요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 이주수요들이 주변 퍼지면서 결국에는 멸실이 되든 안 됐든 이주수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주수요들이 계속 밀어내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늘어났던 일이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남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세 수요 증가가 아니라 전세 수요 유지죠. 멸실이 나야 주변으로 퍼지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세가가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수요 유지인데 거기다 공급은 계속 들어오니까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데 MB 정부 시기 때 이때 얘기하는 거죠. 이때 매매가 떨어졌는데 전세가는 올랐다. 이때 말고 다른 때 봐봐요.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같이 떨어져요. 매매가가 먼저 떨어지고 전세가가 한 타임 늦게 떨어지죠. 913 때도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 같이 떨어졌다. 매매가 오를 때 전세가 같이 오르고 있었고 매매가 올라가니까 전세가 다시 올랐다. 근데 이때는 뭐예요? 뉴타운 추진해가지고 이주 수요는 마구 만들었는데 초창기 했던 수요들이 한꺼번에 이전하면서 멸실 확 생겨버리니까 밀어내기 전세로 전세가 올리고 있었다. 근데 결국에 이때 다 날려버리니까 뉴타운 추진해서 이주 수요 만들었는데 막상 공급은 안 들어오게 됐다. 광명, 시흥 이런 거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 다음 정부 때 광명, 시흥이나 뭐 하남, 강북처럼 대단히 뉴타운을 날려버렸다. 매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전세가 더 올라가죠. 오히려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 상승폭이 적었죠. MB정부 때도 처음에 떨어지고서 전세가 같이 떨어졌다. 그런데 자꾸 멸실 나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다.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기간이 많아요? 아니면은 떨어질 때 올라간 기간이 많아요? 왜 이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호도할 수 있을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딱 저런 자료만 들고 오더라. 투기 조장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 팩트를 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 저처럼 다 보여줘야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료를 잘라요. 제가 뭐 별말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막 미쳐 날뛰고 있는 유튜버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바빠서 안 건들고 있는 건데 보쌈 좋아하는 그 유튜버 예전에 자주 하던지 그거였죠. 딱 자기가 유리한 데까지만 자른다. 지금 6월인데 작년 12월까지 딱 잘라서 전세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19년인데 16년 17년까지 잘라서 보여주고서 막 이랬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투기 조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잠실 시형 재건축 단지 그때에서도 떨어질 때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3억 5천만원 가량이 45평이 2억 9천에 급전세로 나왔다. 이때 언제예요? 리먼 터진 뒤죠. 떨어지고 있었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떨어지고 있었다. 전세가 같이 떨어지고 있었죠. 급전세 급매물들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이자 부담을 못 느껴 싸게 내놓은 물건들이 쌓여있다. 대치동 음마 뭐 이런데도 매매 전세 동반 약세다. 리먼 때 이랬다. 딱 그 시기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요것만 털고 있는 거다. 부딪히는 것들이 혓바닥이 길죠. 매매 전세 왜 동시에 하락할 수밖에 없냐? 매매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매매든 전세든 마찬가지다. 보통 리먼 때, 유로존 때, IMF 때 문제는 뭐였어요? 경제 위기로. 유동성 지금 M2 통화량 가지고 자꾸 짓거리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가계 유동성이죠. 가계 유동성. 기업 유동성만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가계 유동성은 오히려 상승폭 줄어들었다. 가계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 매매도 능력껏 가는 거고 전세도 능력껏 가는 건데 예전에는 장사 잘 되고 할 때는 전세도 비싸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계 자금도 써야 되고 생활 자금도 써야 되고 하니까 전세 보증금에서 떼가지고 전세 저렴한 데만 찾을 수밖에 없더라. 그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주택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 매물은 늘어나게 되죠. 분양받는 사람들 보통 전세 살고 있죠. 지금 재건축하는데 이주 수요들도 다른 곳 가서 전세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세 수요들은 감소하게 되죠. 결국에는 주택수 쫙 증가했을 때 매매가 전세가 동시에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주택수 증가만 있는 이유는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주택수도 엄청나게 증가할 상황이다라는 거죠. 주택수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니까 매매가보다 저렴한 전세가 생각해봅시다. 매매가가 8억이고 전세가가 6억이었어요.
그런데 매매가가 7억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가 7억까지 오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데는 그나마 양호하다. 전세가율 엄청 높은 것들 봅시다. 전세가율 막 90% 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깡통 전세 나는 곳에 비싼 전세 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거기다가 깡통 전세 나가지고 이런 게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들 전세금 못 돌려받죠. 전세 수요 확 줄어든다. 강제적으로. 그런 시기가 언제였어요? 동탄 300세 때 이 사람들 대부분 보증금 못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 얹어주고 그냥 집을 사든가 깡통 전세가 났음에도 그런 상황이죠. 그거 왜 근데 웃돈 얹어주고 사요? 본인이 그냥 정가에 경매 받으면 되지.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 매매든 전세든 저축은행, 사금융, 대부업체 이런 데들 지금 영끌 많고 가계부채 증가세 너무 세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까지 다 규제 들어가겠다. 그럼 매매도 대출 못 받으니까 하락하듯이 전세도 대출 못 받으면 전세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못 받는데 어떻게 비싸게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결론,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간다? 일부만 보여준 사기꾼 전문가죠. 결국에는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매매가 상승폭이 줄고 있고 전세가 상승폭도 줄고 있더라. 똑같이. 그렇다는 것은 상승폭 자체가 변곡점을 지났다는 거죠. 늘 그래 왔었다. 상승하다 갑자기 하락으로 팍 전환하는 경우는 없었더라. 상승폭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하락폭으로 돌아선다. 하락폭이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는 거래가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론, 매매가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세가도 곧 따라서 동시 하락하게 된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서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 오르는 거 하는 것보다 지금 좀 떨어졌을 때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기자들 혹은 주변 속아서 말하는 사람들, 투기 전문가들, 언론들,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간다. 그거 진짜 딱 거기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말 믿지 말고 항상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실을 봐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